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 경정 예산 검토 지시에 따라 이 정부는 민생 경제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10조 원 안팎 규모의 슈퍼 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최대 15조 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달 기업의 체감 경기가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조사한 결과 2월 실적치가 78.9포인트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이 지표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6.9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무려 7.3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낙폭은 메르스가 유행한 2015년 6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난 22일 여행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린 지 이틀 만에 다시 상향 조정한 겁니다. CDC는 미국인들은 불필요한 한국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어제 시장에 대비하면 오늘은 거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상치 못한 반등이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지금 포지션 자체가 오늘 오르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제기가 됐었고요. 전일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일단 이태리 증시 같은 경우에 4%대 그리고 나스닥이나 S&P,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상승분은 모두 다 미국 증시도 지금 반납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일 미국 증시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에 비하면 우리 시장은 지금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회복하려는 움직임인데 다만 저점을 좀 확인하고 지금 완벽하게 V자 반등이 나온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라는 겁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상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와 이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일단은 추경에 대한 얘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어느 정도 지난달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들을 시장에서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자, 지수가 2100 부근까지 또 단숨에 올라옵니다. 생각보다 강하게 지수가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100선 부근까지 지금 꾸준하게 올라오는데 가파른 반등보다는 장 초반에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작은 수급에도 지금 하락 전환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면서 1% 가까이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 보시면 지금 기관이 사줍니다. 외국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현물시장에서 6,700억 원 대량의 매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기관 쪽 투신과 연기금과 개인이 받아주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그래도 소량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어제 많이 빠졌던 삼성전자의 반등이 유효합니다. 1.58% 올라가 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좀 아쉽네요. 2.11%.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LG화학, 셀트리온, 삼성물산 올라가는 가운데 삼성 SDI는 오늘도 조정이 소폭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차 관련 업계들도 아직까지는 주가를 우상향하는 모습들은 보기가 좀 힘들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대모비스, LG생건, 신한지주 올라가는 가운데 지금 포스코와 SK텔레콤은 소량씩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650.95, 650선 회복을 합니다. 어제 640까지 붕괴가 됐었는데 하루 만에 그래도 650선은 찾아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651 장중 고점이고요. 현재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이 많이 팝니다. 1213억 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와주면서 시장을 좀 끌고 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할까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잘 달리고요. 전일 낙폭 컸던 HLB도 오늘 상승합니다. CJENM도 저점에서 지금 올라왔고요.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다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어제하고는 영단판이죠.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다 올라갑니다. 지금 뭐 어떤 종목이 특별히 오른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괜찮은 흐름들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슈젤,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SFA, 알테오젠 지금 1위부터 15위 종목들 모두 다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환율이 오늘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폭도 꽤 깊습니다. 8원 20전 어제 1220원대까지 터치한 환율이 1210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국내 증시는 어제 급락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2090선을 회복해냈고 코스닥은 2% 가까이 오르면서 4거래일 만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좋은 흐름 가져가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오상자이엘, 케어랩스, 손오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케어랩스입니다. 녹십자의 인수전 참여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8,1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몇 차례 급등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의료정보 플랫폼 업체 케어랩스는 병원 검색 플랫폼인 굿닥과 뷰티케어 관련 정보 커뮤니티인 바비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녹십자 그룹이 케어랩스의 인수전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십자가 먼저 인수한 유비케어와의 시너지 효과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인수전이 4파전으로 커진 데에 따른 기존 적격 예비 인수 후보의 반발과 함께 녹십자의 인수 여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상자이엘은 자회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24%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가는 7,21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오상자이엘의 계열사인 오상헬스케어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을 완료하고 이번 주부터 해외 시장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상헬스케어의 진단키트는 이미 질본의 긴급 사용허가 승인을 신청해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고 유럽 인증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진단시약 업체인 엘리텍으로부터 테스트 물량을 정식 수주받아서 이달 중에 선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손오공이 BTS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손오공은 현재 전날 대비 17%가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는 2,36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락 출발한 주가가 오전 11시쯤 급등하면서 상승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최고가는 2,390원입니다. 미국의 빌보드가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이 다음 주 빌보드 200 1위로 데뷔할 거라는 예고 기사를 내놨습니다. 또 빌보드와 함께 양대 팝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차트도 1위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편 손오공은 방탄소년단 피겨인 BTS 패션도를 국내에서 정식 판매 유통하고 있죠.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손오공의 주가가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예,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4개월 연속 지금 보니까 상승 추세입니다. 일단은 뭐 코로나19 장기화 조짐에 먹거리 지금 비축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동향을 보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농심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이었고, 또 이제 가정 간편식, 코로나19 사태로 이어지는 변화 쪽에서 뭔가 먹거리를 좀 챙겨놔야겠다, 이런 관점 쪽에서 주가나 실적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관점들이 좀 이제 눈에 띄는데요. 그 관련돼서 일단 기본이 되는 식량 관련된 쪽의 지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쪽이 꾸준하게 상승세입니다. 그거 관련돼서 변화를 보게 되면 이 세계 식량 지수라고 하는 쪽은 UN 식량 농업 기구가 발표하는 지수인데요.
곡물이나 유지류, 기름이죠. 육류, 낙농류, 설탕 같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국제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한 뒤에 발표하는 지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월 달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2014년도 12월 달 이래 최고치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들과 함께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1% 이상 올라왔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보통 2016년도 부분이 그래도 그나마 상승세를 띄었는데 연말 때는 좀 흔들렸었죠. 그런 관점과 함께 2017, 2018 모두 다 지수 흐름들은 하향 정체화된 모습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부터 약 한 하반기 때 빠르게 상승하더니 올해 초까지 계속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 품목별로 봤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유지류나 설탕, 곡물, 유제품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유지류 쪽이 상승세가 좀 더 가파른 모습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그와 함께 육류 쪽은 하락세를 띄고 있다는 게 같은 식량 관련된 부분들 쪽으로는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품목별로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유지류 같은 경우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합니다. 특히 1월 중순 이후에 미중 무역 협상이나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통해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과정 쪽에서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요. 또나 코로나19 영향 같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관점이 있는데, 지금 추세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 설탕 같은 경우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인도, 브라질, 멕시코 같은 쪽에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수확량이 좀 감소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설탕, 특히 사탕수수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하는 계속 부각받고 있는 에탄올의 어떤 원료로 쓰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이쪽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더 이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설탕 가격이 강세가 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 곡물 가격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2018년도 5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밀과 관련된 소백 이런 쪽도 보게 되면은 작년부터 꾸준하게 강세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확인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러시아가 6월까지 수출 쿼터제를 도입한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강세를 받는 측면들이 높은데,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먹거리가 좀 더 고급화되다 보니까, 물론 그전부터 면을 좋아하는 국가다 보니까 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었고요. 그 외에 또 빵 같은 경우도 같이 또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수요에 기반된 어떤 강세 흐름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요 생산국인 프랑스 같은 경우가 또 시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끼쳤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유제품 같은 경우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같은 쪽에서 수출에 대한 가용량이, 즉 수출을 할 수 있는 물량들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수입 수요는 늘어난다. 대표적으로 중국인들도 우유를 찾기 시작하고 치즈를 먹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상대적으로 육류 쪽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영향권들이겠죠. 그와 함께 중국이나 동아시아 모두가 구매량이 좀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양고기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쪽에서 눈에 띄는 상황들인데, 그럼 앞으로 전망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 왜 이렇게 식량 관련된, 특히 곡물가 관련된 부분들이 강세를 이끌어내냐라고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원자재 쪽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달러와 강세까지 이제 좀 멈추는 현상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와 약선 시에는 또 원자재 가격들의 강세를 이끈다는 관점 속에서 오히려 좀 더 주목해야 될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영향과 함께 앞으로 이제 중국 중심에서 많이 생산했던 공급이 위축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또 가격들의 개별적인 흐름들도 강세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쪽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이행하는 여부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거 구매를 약속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가격의 변화가 나온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원재료가 올라간다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음식료 업종 입장 쪽에서는 당연히 가격을 올려서 이를 좀 상쇄해서 오히려 이익을 좀 더 확대화시키는 구간이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돼서 음식료 업종 쪽에 또 기회가 될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전 세계 여러 가지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데 BDI 지수라고 하죠. 벌크 화물 운임 지수인데 이게 해상 운임 지수잖아요. 4년 만에 최저치까지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글로벌 해운업까지도 예.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여파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따른 영향력들이 가시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하는 지수, BDI 발틱 해운 지수 같은 경우도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점증됐을 때도 오히려 지수는 그렇게 크게 안 밀리고 오히려 끝나고 나게 되면 세계 무역이 다시 활기를 찾지 않을까 상관점 쪽에서 견조했었는데요. 게다가 또 글로벌 경기 회복이 이어지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가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19 사태가 무역시장에 대한 충격 여파가 오히려 다른 부정적인 모습들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상관점 쪽에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BDI 지수 같은 경우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축세가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무엇보다 1월 초반 이후부터 낙폭이 좀 커지기 시작하면서 직전 저점까지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살짝 반등세는 이어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빠른 회복이 들어올지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세부 항목 중에서 보게 되면 BDI 테이프 사이즈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쪽이 15만에서 40만 톤 규모의 초대형 화물선 운임과 관련된 지수인데요. 이쪽에 작년 중반 때 5,000대까지 있었다가 지금은 마이너스권입니다. 마이너스 133. 그러니까 얼만큼 빠졌는지 참 계산하기도 힘든데 만약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선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운임 지수가 마이너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배를 손해를 보면서 돌리는 입장이죠. 그래도 지금 돌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동률이 떨어져서 안 되겠다.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마이너스권인데도 배를 운행한다라고 하는 울며 겨자 먹기의 현상까지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1999년 지수 집계 이후에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BDI 지수의 동향도 앞으로 주목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이제 비슷한 쪽에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쪽이 신조선가 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를 만들 때 적용되는 그때그때 시점에 조선 가격을 형성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어떤 하향 정체화된 모습들이 계속 뚜렷이 나오고 있는데 LNG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VLCC 관련된 모든 가격 지수도 거의 지난달과 동일한 상황들이고요. 기존 전망 같은 경우는 올해 그래도 좀 가파르게 지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내내 정체를 보였었고요. 제가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환경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배에 노후화된 배를 교체시키고 또 연료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되다 보니까 교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의 신조선가 지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그의 흐름들과는 좀 다르게 어떤 여러 가지 정체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물론 더 이상 안 밀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가 선전한다라는 쪽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특히 지금까지 예졌던 철강 가격이나 인건비 같은 원가의 상승분까지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10년 전 대비해서 60-70%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혀 인플레이션이 작동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아직까지도 부진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따라서 일단 지금 관련된 신조선가 지수나 그리고 또 BDI 지수 관련된 쪽은 조선이나 해운업종 쪽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바라보는 업황의 척도로 쓰이는 상황들인데 이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시장에서 바라보는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종 중에 한 축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경기 민감 대표로 이어지고 있는 조선 그리고 해운주에 대한 시각들이나 그의 실적 전망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일단 회복은 들어오되 이제 실물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아직 이런
이런 기반이 갖고 있는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본격적인 반등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고 좀 혼란스러운 게 전일 미국 증시가 올해 상승분 모두 반납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4%씩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 장 초반에 좀 밀리는 듯한 모습도 살짝 보였지만 지금 급등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인데 그냥 단순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봐야 될까요, 오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지금 기존의 같은 하락률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먼저 국내 시장이 많이 빠졌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관련된 확진자 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영향권이 더 있었다고 바라보는 측면들인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은 항상 공포감이 극도로 나왔을 때가 저점이었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나 어떤 유럽 시장 모두 다 어제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에 나왔다라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유동성과 그리고 또 경기 회복 시스템과 맞물리면서 아직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먼저 반영했다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속도 조절이 필요했던 만큼 오히려 그 조정이 좀 급하게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또 관련돼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진자 수와 여러 가지 동향들은 조금씩 더 체크할 필요는 있겠는데 그 반대 이면에는 당연히 위축된 경기를 돌리기 위해서 정부가 또 글로벌 각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유동성이 늘면 늘었지 더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여파까지 감안하게 되면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V자 회복도 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IT 관련된 쪽과 함께 2차 전지 이쪽은 꼭 비중을 늘리면서 시장을 대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뭐 주말 지내고 왔는데 사망자 확진자가 진짜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사태가 빨리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국면으로 자꾸 전개가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에요. 어제 급락이 나왔고 오늘은 또 급등이 나오는데 약간 헛웃음 나온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제 진짜로 왜냐면은 주식을 정리하신 분들께서는 이게 뭐냐 싶으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는 게 좋을까요, 시장을 좀? 글쎄요. 지금이 어제 정도의 급락이라면은 예, 뭐 사실 아직 어제 낙폭의 절반을 못 돌렸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예, 놀라운 것은 어쨌거나 그 아시아 장 중에서도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 네, 자, 이 현실을 어떻게 지금 해석해야 될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왜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죠? 개인과 기관 전주세가 지금 연기금이 많이 사요. 연기금이 많이 예. 사죠. 연기금이 많이 사고 아까 얼핏 확인을 하는데 선물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는데 그럼 연기금은 현물 사고 선물은 해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연기금은 선물 쪽에서는 매도입니다. 또 그렇죠. 예. 이거 한번 보시죠. WHO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그 사무총장 은행을 봐서는 WHO 이 국제 보건기구가 세계 보건기구가 옛날에 그 위상을 갖다가 많이 까먹은 것 같긴 합니다만 이 그림 보시죠. 지금 이제 2월 24일이니까 어제자죠. 어제자로서 이제 최신 업데이트된 예. 화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 깨끗한 데는 중남미하고 아프리카 지역밖에 없어요. 예.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제 유럽 쪽에 이탈리아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지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뭐랄까요? 자칫하면 이게 아프리카로도 넘어갈 수도 예. 있는, 그리고 유럽 전체적으로도
그런 상황인데 중국 상황은 이러하고요. 예. 북한은 워낙에 뭐 그쪽 소식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국경 봉쇄했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표를 보니까요. 표를 보니까 어제자로서 예. 표가 워낙 길어가지고 그냥 압축했습니다. 예. 이거는 현재 중국인데 이거 후베이 말고 광고 굉장히 나오네. 길어요. 네. 제일 위에 후베이 여기 인구가 나오는 거죠. 예. 만이니까 11,000, 10만, 100만, 1000만, 5,917만 뭐 광동 대한민국 인구네요, 뭐 이런 거의. 식이고 하는데 확진자 398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어제 24일자로 그리고 사망자 149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요. 64,000 후베이 쪽에 예. 사망자 2,495명 그리고 쭉 이렇게 내려가다 한참 긴데 끝부분 이렇게 해보니까 뭐 내몽고, 홍콩 뭐 이렇게 해서 뒷부분은 이제 좀 약한데 전체적으로 예. 14억 2,823만의 인구의 도시에서 지금 현재 컨펌 77,262 사망자 2,595 이렇게 지금 수치가 나옵니다. 예. 중국은 이제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의 문제는 항상 따르죠.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이제 뭐 굉장히 앞서 뭐 하는 척 했으니까 당장 안 되면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그거는 다 똑같은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 세계 상황입니다. 전 세계 상황 보니까 지금 한국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웨스턴 퍼시픽 리전 서태평양 지역에서 쭉 나오고 예.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다음 쭉 보면은 뭐 미주, 뭐 유럽 이렇게 예. 나오는데 한국이 여기에 제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토탈 케이스 예. 뭐 이렇게 되고 토탈 사망자 7명, 뭐 2명 더 사망하면서 늘었다. 7명 이런 예. 식이에요. 제일 아래쪽에 그래서 all region 모든 지역에 다 이렇게 해서 281, 뭐 20명 사망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여기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만 하더라도 새롭게 61명 확진자 나오고 총 695. 예. 뭐 이런 식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참 일본 하는 거 보니 기가 차죠? 기가 차죠. 예. 우리도 기가 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음. 지금 우리가 딴 데를 못 나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 지금 못 나가요, 다른데. 입국 금지하는 금지 나라들이 당해. 막 생기고 있지 13개 않습니까? 국가인가 예, 지금. 예. 예. 그런 상황이 됐고 마스크 없어서 다들 절절 베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제일 센 오늘 반등을 보인다. 그런 상황이죠. 이것도 컸을까요? 예. 이걸 한번 믿어볼까요? 장 끝나고 나서 다우가 1030포인트 빠진 그날 예. 어제 장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트윗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잘 통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접촉하고 있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관련 국가들하고 뭐 CDC나 질병관리 예방국이겠죠. 예방국이죠. 예. 월드 헬스 이런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스마트하게 하고 있는데 스마트하다고 평가해버리네요. 마지막에 이 말. 주식시장이 starting to look very good to me. 내게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 이거 잘하던 사람이 지금 저 백악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레리 커들러. 예.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CNBC에서 거의 평생을 갖다가 저렇게 저 말을 많이 썼을 거예요. 제 눈에는 장 좋아 보이는데요. 이제 충분히 빠졌는데요. 저가 매수 들어갈 만한 시점인데요. 그걸 이제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고 또 하나 기댈 만한 언덕은 이건가요? 아, 갭으로 저렇게 떨어뜨렸네요. 갭으로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예. 이게 벌써 재작년 얘기입니다. 재작년 10월 제롬 파월 중립금리 한참 멀었다. 예. 쭉 깨졌죠.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쭉쭉쭉쭉쭉 작년 5월 관세 때리고 8월에 예. 또 관세 때리고 미중 무역 때문에 한 2번 출렁출렁 하다가 그다음에 10월 11일 이 무렵에 우리 1단계 합의됐어요. 한 이후부터 쭉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이때부터 미국에서 어지간한 곳에서는 다 개인들 주식 거래하는데 수수료 면제 뭐 이런 상황 쭉 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만 다이버전스는 지금 거의 작년 11월부터 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예. RSI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자 금년 들어서 상승분 다 까먹었는데
이 선을 갖다가 정교하게 끊기 나름입니다만 요 뭐 장중 저점까지 끄면은 딱 걸리겠네요. 딱 걸리는 이동평균선도 지금 121선이 딱 뭐 받쳐주는 그 정도까지 와서 예. 그리고 또 이 갭을 당장이야 그거 하겠느냐. 트럼프 대통령 또 저렇게 취혈업 한번 시켰고 해서 지금도 지수선물 흐름 보면은 어제 빠진 게 워낙 컸으니까 3.5%, 뭐 나스닥이 3.7%인데 그래도 한 1% 가까운 반등은 지금 선물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있죠.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에 그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월간 일목균형표를 한번 보시죠. 예. 어제 딴 데서 방송을 했더만 댓글이 올라왔더만요. 어제 장 많이 빠지는 와중에 예. 조금 이렇게 장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더니만 속이 많이 상하셨겠죠. 저보고 사기꾼이라 하더라고요. 야, 이 사기꾼아. 일목균형표는 일간 차트만 보는 게 그래서 일목균형표야 월목균형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저보고 이제 그런 댓글이 올라왔던데 조금 기가 차네요. 그 일목은 일간이라고 일목이 아니고요. 예. 잊지 먹고 산진이라고 한일자, 눈목자에 그리고 그렇게 쓰는 사람 이름에서 나온 일목균형표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한눈에 보인다, 차트가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일목요연하다 뭐 이런 일목요연하다는 그런 용어이지만 일목균형표가 일간 차트만 본다. 그게 사기죠. 사기라기보다는 그건 무식의 소치죠. 댓글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무식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데서 하서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중에 가끔씩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원고 없이 하다 보면은 조금 수치가 다를 수도 있고 착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악의로 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순간적인 그건지 예. 그렇지만 일목균형표는 일간 차트만 보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면서 사기꾼아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 까만색의 기준선은 2250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계속 저기만 걸리면 뭐. 이 2250은 우리 그동안에 계속 일간 차트상으로도 그렇죠. 좀 많이 몇 번 막혔던 예. 그런 구간이죠. 자, 그다음에 전환선이 이 빨간색 전환선이 2085포인트예요. 이걸 어제 장중 급락이 너무 심할 때는 이거 잠시 물고 내려갔잖아요. 예. 2060대까지 갔었잖아요. 69인가까지 갔어요. 예, 그까지 갔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조금 한 차례 급락이 왔다면은 어떻게 장이 말이죠. 무너지는 장이 아니고 구조적인 어떤 그 이제 완전히 모든 것들이 손절로 내몰릴 만한 모두가 이렇게 털어낼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은 어제 같은 급락 이후에 오늘도 계속 급락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예. 그다지 뭐 경험적으로도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월간 차트에서 볼 수 있죠.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동안 내려오던 게 금년 들어서 이렇게 반등 나오면서 지금 보시면 금년이 아니고 월간이니까 이제 월간 해봐야 끝에 두 개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MACD 오실레이트가 이렇게 마이너스 폭을 줄이다가 줄이네요. 돌았네요. 여기서 지금 MACD 오실레이트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았을까 말까 하는 시점. 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았을까 말까 하는 시점. 이 경우는 이렇게 바로 꺾였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그렇게 될 듯 하다가 말았을 때 보면 또 시세가 크게 나오고 이동평균선도 예를 들어서 5일선 뭐 21선 같은 게 5일선이 21선을 물고 내려가나 싶었는데 그걸 갖다 살짝 스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 나올 때 예. 보면 굉장히 또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시세가 확 나오죠.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이 이 얘기는 여기서 이 사태가 급속히 안정세를 보이면서 끝나면은 여기서는 이제 다시 양봉이 이어지면서 이 안에서 좀 헤매다가 2250을 열고 구름대를 열고 다시 이 우상향하는 점선 쪽을 향해서 머리를 치솟고 간다면은 이제 MACD 오실레이터는 플러스로 접어들면서 기술적으로는 뭐죠? 그래,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던 강세장이 1, 2월에 1월 달에는 이란 갖고 난리 좀 치고 그다음에 설 연휴 이후부터는 또 한 달여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주춤했으나 결국 이 장은 가는 거야라는 진단이 나오는 것이고 예. 이러다가 이 안에 갇혀서 뭐 등락을 거듭하다가 또 사태가 굉장히 악화되거나 또 다른 어떤 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예. 시장 자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거나 해서 흘러내린다면은 그때는 이게 다시 또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MACD 오실레이터의 속성으로 봤을 때 이러다가 위로 튀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아주 급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든 아래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뭐 그렇게 합니다만 앞서 보여드렸던 WHO 차트 같은 걸 봤을 때 상당히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 투자 매매 주체로 봤을 때 우리 개인들 매우 낙관적이고 용감하다 하는 뭐 진단은 내릴 수 있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개인들은 엄청 샀어요. 어제까지도 예, 어제도 샀어요. 네. 코스닥 쪽에서는 좀 투매가 나왔는데 코스피 쪽에서 많이 사더라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야기 나누는 중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8번째 사망자가 관련 폐렴 악화로 지금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환율도 그렇고요. 지금 중국 사실 다음으로 가장 확진자가 예. 많은 나라가 이게 뭐 5명이죠. 사실 우리나라로 떠올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게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다시 찾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 일단 1,200원, 1,220원까지 가파르게 터치를 했기 때문에 당국에서 좀 약간 누르는 듯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해야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갖다가 당국에서도 구두 개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어떤 시장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예. 대처한다라고 했고 지금은 어떤 심리를 일단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 국한된 얘기였을 때는 환율이 1,200원을 올라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우리 한국의 문제, 국내의 문제로 치고가 번지고 된 나서부터는 예. 이제 급하게 올라왔는데 오늘 뭐 다른 매체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인덱스 보시면은 예.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어요. 레벨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지금. 올라왔죠. 예. 이게 99.91이니까 거의 100을 갖다가 100이네요. 건드릴 예. 만한 이 100이라는 숫자는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주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짱대 음봉이 나왔던 거는 지난 주말 금요일 날 예. 미국의 마켓에서 발표하는 PMI가 예.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예. 서비스업이 뚝 떨어지고 종합 PMI가 50 아래로 떨어지고 예. 그런 부분들에다가 또 여기에 투기적인 어떤 달러 강세 배팅, 유로 숏 배팅 이런 예. 것들이 있었다가 한번 차익 실이 나오고 했는데 우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가파르죠. 무슨 빵 주식 같죠. 그렇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과매수 국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시면 말이죠. 예. 과연 이 100을 올라선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선을 꺼보시면은 예. 2002년부터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이 글로벌 달러 약세에 출발했던 이때 이 고점부터 해서 예. 이 선을 갖다가 올라서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거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통상 이런 선은 쉽게 안 열립니다. 이 정도에서는 막혀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예상이고 예. 전망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매우 못마땅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에 무슨 이유에서건 간에 이 선이 결국 열리고 달러 인덱스가 100을 이상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예.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달러 약세 환경 하에서 구축되었던 포지션들이 급격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시장 혼란은 상당할 거예요. 각 시장별로. 그렇죠.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뭐 예. 등등 할 것듯이 온갖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도 그렇고 이게 똑같은 그림이 우리 원화에도 나타나는 거죠. 예. 주목하실 것은 이 우하향하는 선입니다. IMF 금융위기 때 2,000원 와. 고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09년 우리가 잠시 보았던 1,597원, 1,600원 예. 이 고점을 연결한 선 어느덧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사실상 우리 환율은 이 우상향하는 선과 우하향하는 선 예. 여기에서 굉장히 수렴하는 가운데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어느 쪽일까 싶었던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네요. 교과서로 움직였는데 예. 자, 이 선이 열린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다른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겼나? 한국에서 뭐든 자금들이 빠져나가야 되나? 예. 뭐 이런 어떤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당국의 개입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이 단숨에 결정짓기에는 만만치 않은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달러원 환율도 이 선을 열고
지난번 봤던 1223원을 넘어서 1250원도 넘어서 1300, 1400 갈 환율이냐? 아직은 그렇다 할 만한 뭘 잘 찾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서 막히고 다시 그렇다면 또 1150 라운드로 가나? 뭐 이런 어떤 흐름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하게 호조를 보이고 예. 증시도 급반등을 보이고 외국인도 다시 사주는 그런 장이 와줘야 되겠죠. 거기서 지금은 이제 일단은 오늘 이 상황에서 미국 증시도 보니까 뭐 반등은 나올 것 같고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어제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관련한 코로나19 관련한 뉴스와 그 피해 상황은 계속해서 좀 살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중국 쪽의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네. 나오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네.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네. 못하게 되니 물량을 못 받고 결국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펼쳐지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가지고 올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에 파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 성장 올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2003년 사스 때하고 비교를 예. 하죠. 사스도 그때 중국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는 얘기. 예. 첫째, 전염병으로 인해서 시장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뀐 적은 없다. 많이 듣죠. 예. 과거 우리 뭐 사스 때나 메르스 때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예. 그거는 인정.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은 과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명명되는 이것이 사스나 메르스나 에볼라 정도에 그칠 것인가의 여부는 불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그때도 괜찮았지만 다른데 크게 다른 것은 2003년도에 중국의 위상과 지금 2020년에 중국의 위상은 다른 거예요. 예. 경제 규모도 다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글로벌 공급 체인망에 있어서의 중국이 안 끼는 데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부품 공급에 있어서나 아니면 그 길을 통해서 완제품이 돼서 또 건너가거나 또 하나 사주기도 하고요. 중국에서. 시장이기도 하죠. 그렇죠. 엄청난 시장이기도 합니다. 예. 생산 기지이기도 하면서도 시장이기도 한데 그게 지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뭐다? 뭐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지준율 낮춰주고 대출금리 예금금리 낮추고 예. 무슨 뭐 MLF 금리 낮추고 에다가 이제 재정이라 하면 또 막 풀어제끼는 거겠죠. 예. 또 지방정부 별로 막 돈 찍어 빚내서 또 막 파헤칠 겁니다. 또 막 깔아댈 겁니다. 예. 이제 이번 기회엔 또 뭐 병원 같은 것도 많이 짓겠네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뤄내겠다 하는 것이고 뭐 이뤄내든 안 이뤄내든 간에 연말 가면은 어쨌거나 2010년 대비 2020년에 중국 경제는 GDP 규모로 봤을 때 2배 돼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올스톱이다. 올스톱은 좀 과한 표현이고 정상 때에 비해서 절반이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을까 하고 싶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전년비 대비는 그거 한데 이걸 그러면 1분기 우에 1, 2, 3월까지 견뎌내고 4, 5, 6부터는 그냥 확 해서 연간으로 또 어쨌거나 5% 후반 내지는 6%의 성장률을 만들어내겠다. 우와, 그러려면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풀어제끼고 어마어마하게 뭐 찍어야 돼요, 쓸데없이 또. 찍어내고 땅 파대고 뭐 올리고 해야 되겠는데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도 연말에 가서 숫자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봅니다. 숫자적으로는 어느 정도에 맞출 수 있다. 안 맞으면 숫자를 맞추면 되죠. 뭐 설령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면 숫자를 맞추면 되니까. 그거 될 수 있는 게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가 좀 저희하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예, 구조가. 지금 그 우리 보고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하고 일본 보고 제대로 하라고. 방역도 제대로 하고 좀 제대로 하고 그거 진짜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참 방송에서 참습니다. 일단은 풍년이죠, 풍년. 예. 네. 예, 참
요거 하나 짧게 여쭤보고 끝낼게요. 1단계 무역 합의가 지금 잊혀졌어요. 거의. 뭐 이 얘기가 지금 낄 틈이 없는 거죠. 그렇죠. 낄 틈이 없는데 문희신 재무장관이 뭐 존재감을 주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리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2단계 합의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돌리는 그런 것들이 될까요? 지금같이 중국 내수가 침체되어 있고 뭐 예.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내년 2년에 걸쳐서 2천억 달러치를 더 사주겠다. 이 약속 지키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식이고 콩을 얼마나 더 사줘야 될 것이며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이 와중에 중국을 얼마나 압박할 것인가. 압박하기보다도 그거부터 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쓰기는 싫다. 너가 돈 써라. 너희들이 돈 쓰고 너희들이 이거 한번 수습해봐라.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합박하지 않겠는가. 그냥 이거는 문희신 장관 별 그거 없이 한마디 한 것 같고 예. 지금 우리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갈등 이걸 갖다가 논하기에는 서로가 좀 안 맞는 주제 같아요. 시장도 관심은 없는 것 같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진우 소장과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러기를 진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못 가요, 집에도. 예. 아무튼 네. 뭐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네. 예. J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다행인 건 어제하고는 조금 많이 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낙폭과대에 따른 시장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오늘은 일단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외국인 수급이 돌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실적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이제 NHN입니다. 게임주고요. 일단 네이버의 게임 사업이 인적 분할로 설립된 종목입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웹툰, 간편 결제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4분기 매출액은 4천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8% 이상 증가하면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게임 부분은 한 게임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손실 10만 원 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을 했고 상반기 내에 이 손실 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규제 완화로 인해서 웹보드 게임 부분의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간편결제 부분은 그 페이코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코의 4분기 거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정도 성장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페이코는 작년에 가입자 1,000만 명 돌파 이후에 간편결제 시장 내에서의 영향력을 꾸준하게 높여가는 중입니다.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와 함께 간편결제 시장이 국내 상위 업체로 재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시장 영향력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웹툰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 서비스는 이제 코미코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영위하고 있는데 이 코미코는 그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의 최신 무료 웹툰, 만화, 웹소설 서비스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7년 전에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만화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해서요. 일본 시장 점유율도 꾸준하게 늘려나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아직 일본의 작가들은 종이 만화에 주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웹툰 작가가 늘어나면서 그 코미코의 플랫폼 가치도 이전 대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이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과 기업의 분산된 개인정보를 한 곳에 안전하게 이동시켜서 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활용 사업입니다. 하나은행이라든지 하나투자증권, 은행과 증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통합 금융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그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업체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도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지금 위치가 이제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반등이 나와야 될 위치에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 전 고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이제 60일 이평선이 이탈되는 가격인 7만 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종목은 그 캠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캠시스는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죠. 그래서 갤럭시 S20 시리즈가 올해 4천만 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1억 화소 이상의 고화소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 높은 휴대성에 주목해서 판매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양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5G라든지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로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비 10배 이상 성장하고요. 애플의 아이폰 5G 버전도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의 외형 성장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출시된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카메라가 트리플에서 쿼드러플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앞으로 3D 카메라도 아마 적용이 될 거고요. 고화, 소화 추세도 이어지고 있죠.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캠시스는 갤럭시 S20의 전면 그리고 후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죠. 초소형 전기차와 생체인식 부분에서는 초음파, 지문인식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인 이후에 눌렸다가 20일 이평선에서 반등이죠. 오늘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역시 함께 밀려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외국인 수급도 개선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보겠고요. 목표가는 3,900원, 손절가는 3,2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게임주입니다. 웹젠이고요. 국내 게임주 같은 경우 분위기가 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대장주인 NC소프트가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게임주 내에서는 종목별로 주가 등락이 좀 많이 엇갈렸기 때문에 기마추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하는 움직임도 이어집니다. 신작 기대감이 풍부한 업체를 중심으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뮤온라인과 R2 등의 온라인 게임 개발 서비스 업체죠.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147억으로 최근 낮아졌던 컨센서스 만족시키면서 실적 불확실성도 많이 털어냈습니다. 특히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인데 R2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 R2 모바일은 웹전의 RPG 게임인 R2의 모바일 버전 게임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로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고 구글 플레이 1위 게임이 NC소프트의 리니지인데 리니지와 인터페이스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보통 평이 많아요. 그래서 출시 이후에 흥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향 게임 프로젝트 A도 일본 출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PC 웹게임인 뮤 이그니션 2도 역시 공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인기가 많은 뮤의 IP를 활용한 신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흥행에 대한 기대감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어찌되었던 간에 방한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상반기 같은 경우 중국의 판호 발급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판호 규제가 해제되게 된다면 중국 높은 IP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웹젠과 위메이드 두 종목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약간 수렴 형태예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수렴 이후엔 좀 발산이 나타날 것 같고요.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반등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한 15,5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 리뷰합니다. 이스트소프트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꺾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한 이틀 정도 급락이 나왔어요. 오늘은 시장이 반등하니까 물론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기는 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역배열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상승할 때마다 저항 부담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매도를 하고 좀 종목을 교체하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공략 타이밍이 한 6,700원 정도, 6,700원 이상에서 나올 것 같아요.
6,700원 이상으로 주가가 회복되면 그때 가서는 재공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을 빠르게 회복하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단기 종목으로는 캠시스를 언급드리겠습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도 탄력이 이제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고, 거래가 조금 아쉽죠. 그래서 거래량만 조금 많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정고점을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일 이평선을 딱 지지하고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4,000원 정도까지는 좀 빠르게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요. 실적에 포커스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가는 금일 종가, 목표가는 3,900원, 손절가는 3,200원, 가격 전략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시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코로나19 관련 증시 흐름, 일단은 뭐 종잡을 수가 없는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볼까요? 네, 아마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일단은 위기 상황인 어제 오늘 집약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인상적인 부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골프 시장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최근 한 3년 내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최대 거래량이 나왔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또 보시면은 역시 이제 연기금이 2,100선 위에서는 사지 않지만 역시 2,100선을 하였을 경우는 연기금에서 강한 매물이 들어온다. 자, 이 부분은 지난 8월달 저점, 12월 저점에서도 확인됐던 부분인데, 오늘도 역시 2,100선 아래로 하회했을 경우에 연기금에서 대량의 매물이 좀 들어오는 부분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 내일 정도에 만약에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좀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 조정의 하이라이트가 좀 끝날 수 있다. 다만 가격 조정이 끝나더라도 기간 조정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거고요. 아마도 지금 하방 쪽으로 대량으로 밀었던 외국인들 파생 쪽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이번 주 지금 이제 내일부터 금통위와 관련된 부분에서 하방 쪽 이익 실현 부분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금통위와 관련해서 내일 금리 인하 여부, 그리고 금리 인하 폭까지 만약에 이제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부분까지 나와준다면은 시장은 오늘에 이어서 내일 완전히 저점을 좀 잡을 수 있는 모습도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좀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돌아선 부분이 아니라 기관 매수세와 연기금의 매수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정도의 상승이 다시 좀 이어진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역전되는 현상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추격 매수는 내일 이후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까지는 반등을 활용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전략,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 쪽으로 옮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코로나19 관련 시장 상황 짚어주셨는데요. 관련 지어서 저희가 볼만한 섹터 있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은 양대 쪽 IT와 그 바이오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이번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받으면서 수급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섹터는 지금 현재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단기 차익 매물을 지금 장기 물량들이 꾸준하게 좀 받아가면서 아직까지는 조정권이지만 수급이 이제 역전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난 6개월간 우리 시장의 등락을 보면 30% 이상 상승한 섹터는 역시 IT와 바이오 이 두 개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이제 IT 원축으로 좀 왔다면은 여기서부터 바이오도 조금씩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은 충분히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조정 기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IT와 바이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T 섹터 의약 바이오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흥국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